경제적으로 외적인 변화들이 좀 리스크들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은 갈 겁니다. 자기 갈 길을. 근데 외부 변수들이 이 영향을 주면 기간이 좀 이제 길어질 수는 있겠죠. 한 달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관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방향성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. 이게 하락의 초입인지 아니면 이벤트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정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면 사실 이제 이 정부가 코인 얘기하는 거에 이 대표 선수가 이제 사실 트럼프인데, 네네.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가상자산 1등 나라로 만들겠다. 네네.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 최근에 이제 이 폭락하기 전에 네네. 미국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그렇죠. 얘기들이 나왔잖아요. 네네. 실제로 업계 분위기가 어땠나요? 진짜 업계 분위기는 좋았죠. 보통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좋아하는 사람 반, 싫어하는 사람 반이잖아요. 뭐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성격이 분명하니까. 근데 대부분의 이제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지 트럼프를 이제 다 좋아하게 됐죠. 왜냐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. 그게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까지 발언할 수 있냐? 그리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. 뭐 이런 발언부터 해서 결국 이제 중국하고 이제 트럼프의 그 논지는 항상 중국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. 이 논지가 있잖아요. 그 논지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하나는 과거와 다르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이 유권자들이 필요했던 거죠. 트럼프에게는. 그게 아마 더 컸을 것 같고. 왜냐하면 과거에는 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또 싫어했거든요. 발언이 몇 번씩 바뀌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권자를 이제 유치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긴 하고, 그것 플러스 트럼프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좀 바뀌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 그렇게 공약을 발표했을 때는 정책에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에서 더 활용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가능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.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지금도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결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.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억셉트를 안 해주는 거죠. 근데 예를 들어 뭐 트럼프 같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정책들, 세금 문제들 다 해결해 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그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다 결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거죠.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 같고. 그러면서 이 정책하고 이 크립토 시장하고 완전히 이제 별개로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일상생활하고. 그래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 이끈 것 같습니다. 트럼프가 아니라 네. 해리스가 네.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바이든은 이전에는 사실 트럼프의 맞불을 놓아서 뭐 우리도 뭐 네. 크립토 네. 원한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해리스도 그런 상황인가요?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, 제가 보니까 이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크립토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해보는 그 유권자도 다 잃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막 그렇게 강경하게 우리 뭐 비트코인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대한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암호화폐 완전히 100% 친화적인 건 아니지만 과거와 다르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. 그래서 유권자들을 가져가지만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노선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누가 되더라도 뭐 업계에는 좋은 분위기가 네. 만들어질 것으로 네. 보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그 가격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을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네네. 사실 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 코인 언제 오르냐 네네. 뭐 요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뭐 전고점 그래도 아님 다 됐고 1억에서 더 갈 것 같아서 산 내 종목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이 언제 다시 전고점 회복할 수 있냐 그리고 언제 좀 고점 찍을 거냐 네네. 요 질문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과거 사례에 비해 비추어서 좀 예측할 만한 데이터가 있나요? 데이터는 있어요. 이게 비트코인이 크게 보면 결국에 이제 반감기 사이클 4년 주기로 계속 이
크게 짝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 정도 오르고 지금 다시 한 이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. 올랐다가 이제 지금 한 조정을 받고 있죠. 그러면 비트코인은 멀리 크게 봐야 되니까 큰 사이클로 보면 지금 아직 그 이번 사이클이 뭐 왔을 수도 있어요. 전고점보다는 올랐으니까. 그래서 왔다가 다시 하락하고 갈 수 있는데 다시 이 사이클이 또 반감기란 특성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더 올라가긴 해요. 무조건.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뭐 정확히 언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. 그게 예를 들어 이 경제 상황들이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좋지 않잖아요.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는 힘을 내기가 좀 힘들죠.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좋아진다. 갑자기 모든 악재라든지 변수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. 그리고 미 대선의 결과도 뭔가 투자자들한테 좋아지고 중동의 전쟁 이슈도 해결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적인 변화들이 좀 리스크들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은 갈 겁니다. 자기 갈 길을. 근데 그런 이제 외부 변수들이 이 영향을 주면 그 기간이 좀 이제 길어질 수는 있겠죠.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뭐 무너지진 않으니까 조금 이제 만약에 뭐 1억이라든지 좀 고점에 산 사람들은 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좀 그래서 차라리 기다리기 힘들면 그냥 잊고 지나면 잊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모르겠다 하고 잊고 지내도 열심히 자기를 하다 보면 몇 년 지나 있으면 이게 올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각에서 뭐 내년 9월에 뭐 고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? 근거가 결국에 이제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가 이제 지났으니까 보통 반감기 지나서 그 사이클에서 조금 오르거든요. 그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내년 초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거가 없진 않고,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제 반감기라는 사이클이죠. 그것 때문에 뭐 내년을 이야기하는데, 근데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변수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내년이 괜찮은 시기가 올 수는 있다고 봐요. 근데 경제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.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너무 심해지면 지금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시기가 이제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는 거죠. 그래서 안 오진 않는데, 그래서 시기가 지금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. 근데 변수들이 좀 많이 제거되면 내년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. 이렇게는 사이클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미국 대선 결과도 뭐 나와서 뭐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.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불확실성을 좀 많이 제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러면 최근에 조금 이 크립토 업계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지요? 아니면 대표님께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?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워낙 이제 오래된 거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에 좀 많이 사람들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그 톤 생태계라고 그 텔레그램 메신저죠. 텔레그램 기반의 코인인데 그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이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, 이제 글로벌 메신저죠. 글로벌 메신저인데 여기서 톤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뭐 클릭하면 봇이라고 하죠. 봇에서 뭐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돈을 보내줄 수도 있고 암호화폐를 전송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메신저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잘 만들었어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만 했지 코인을 직접 뭐 주고받고 암호화폐 방식으로 주고받는 사람은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텔레그램이 그 방법을 굉장히 쉽게 해결해 줬어요. 그래서 내가 실제 이 뭐 코인 지갑을 한 번도 설치해 보지 않았어도 텔레그램에서 쉽게 내가 텔레그램 코인을 보낼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쉽게 보낼 수 있게 개선을 한 거죠. 그런 개선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 게임들을 텔레그램 기반이니까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거기서 막 게임하는 것들이 그냥 게임만 했는데도 뭐 에어드랍을 막 수천만 원씩 주고 막 그랬어요.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서 좀 시장이 좀 인기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텔레그램 커뮤니티하고 그런 뭐 톤 생태계의 어떤 게임들, 봇들 이런 것들이 올 한해는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변화가 있었다 올해. 그게 가장 주목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
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장세에서, 요즘 같은 이 불확실한 증시에 영향을 받는 장세에서는 좀 어떤 자세로 조금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고민하면 좋을까요? 아, 요즘 참 어렵죠.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 제일 어려운 장인 것 같고요. 지금이 특히 이렇게 갑자기 급락할 때는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. 진짜 어떻게 보면 하락장의 초기 시그널인가?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벤트적인가?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몇 달 뒤에 자산이 완전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부터 한 1, 2주, 한 3주, 한 달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관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질 때는 물론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배팅할 수도 있겠죠. 배팅할 수도 있지만 좀 안전한 투자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조금 지켜보고 좀 멀리 떨어져서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란 말이에요. 굉장히 극도로 좋든지 수익이 많이 나서 아니면 극도로 막 공포 상태든지 이런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들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가격 자체가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큽니다. 변동이. 하루에도 막 이렇게 엄청나니까 정확한 가격을 내가 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. 그럴 때는 어떤 좋은 투자자라면 조금 멀리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냐. 뭐 하더라도 조금만 시장에 감을 잃지 않을 정도만. 그래서 조금 해보면 이제 이게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구나 이런 걸 금방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최대 한 달 정도? 네, 한 달 정도는 조금 우리가 좀 시장을 관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어떤 방향성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. 이게 하락의 초입인지 아니면 이벤트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면 시장이 좀 정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8월 6일이고 이제 또 9월 뭐 금리 인하설 뭐 이런 외부 변수들도 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말씀 주신 대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정리하는 멘트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김동환 대표님과 이 크립토 업계와 최근이 크립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외부 변수 이야기까지 이것저것 나눠봤습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